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후죽순 마구 걸려 공회 수준인 정치 현수막, 서울구청장들이 나섰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동네가 엉망이 되고 있다며 25개 서울구청장이 막아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언제 어디든 마음대로 무제한 걸 수 있게 됐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정치 현수막이 공회 수준이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불편하고 보기 싫다는 시민들 민원이 쏟아진다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몰리는 대학교 앞에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경쟁하듯 걸려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정당 현수막들은 이를 무시하듯 바로 옆에 노끈으로 걸려 있습니다. 너무 우후죽순하고 좀 안 좋은 말들도 많이 적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규제를 없앤 5개 관계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관리가 불가능해진 구청들은 한숨만 내쉽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게 끊어지면 이런 강목은 내가 보기에 흉기가 돼요. 위험하고 불편하다는 시민들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주 서울 25개 구청장들은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당 현수막 설치와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어기면 지자체가 통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주민들이 민원이 갑자기 왜 현수막이 이렇게 난립됐냐,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마치 구청에서 허가를 해준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요. 25개 구청장들은 다음 달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법 개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공동으로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와 함께 행안부하고 해당 국회 쪽에다가 법 개정을 요구하자고. 채널A와 만난 오 시장도 구청장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거의 시각 공회 수준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국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서울 단체장들이 우려를 표하면서 정당 현수막 공해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우후죽순 내걸린 정치 현수막, 그 자체로도 공해지만 담긴 내용도 공해 수준입니다. 상대 후보나 정당을 향한 악담, 막말이 가득해 아이들 보기 민망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백승우 기자 보도 보시고 어쩌다 이 정치 현수막이 우리 대한민국을 습격하게 됐는지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도심 오거리. 눈을 돌리면 어디서든 정당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고정도 되지 않아 땅에 끌리고 구멍이 뚫린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가슴 높이에 줄이 걸려 있어 위험하기까지 한 곳도 있습니다. 가게 간판을 가리거나 교통 이정표를 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게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현수막이 아무래도 딱 가게 앞에를 가려지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가게 이미지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정책이나 인물 홍보는 없고 정치적 주장을 주로 담다 보니 내용은 막말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현수막들이 좀 관리도 잘 안 되고 내용도 과격하고 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기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도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아름다운 단어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험악한 말부터 접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지나다니면서 조금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디에 몇 개를 걸든 보름 동안은 관할 지자체도 손댈 수 없는 상황. 일부 지역에선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을 요구하며 설치한 현수막 중 3분의 1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여태까지 3번에 걸쳐서 한 60장, 70장 정도를 달았습니다. 그중에서 20장 정도가 훼손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고 쓰레기를 양산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현수막. 세상은 빠르게 진화하는데 유독 정치권만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윤수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서울구청장들이 다 이제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저희가 공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정치 현수막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크게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토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고요.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안전 문제와 현수막을 폐기할 때 주로 소각을 해서 환경 문제도 발생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이 시민에게는 강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들 얼마나 광고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참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만 별도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보고 싶지 않은 시민들도 꼭 이걸 일정 기간 동안 보시라 이렇게 강요하는 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원래는 저렇게 우후죽순 달 수 없었잖아요. 자, 이전엔 어땠었던 거죠? 네, 제가 과거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이 과거 자료 보면서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5개 광고물법 시행 이전엔 이렇게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달 수 있었는데요. 법이 개정되고 나선 교차로 등 사람 눈길이 닿는 곳 어디든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있습니다. 과거엔 현수막을 달 때 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바뀐 거예요? 네. 이 지자체장이 이 현수막,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의원들은 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개 광고물법에 의해 정당 현수막이 그동안 제거되어 왔는데 이제 정당 현수막은 법으로 보장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난 2020년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법안을 처음 발의했는데요. 처음에는 각 정당마다 현수막 1개 정도는 자유롭게 게시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행안부에선 등록된 정당이 44개라 각 정당이 현수막을 하나씩만 설치해도 생활 안전을 해친다고 반대했고요. 행안위 수석정문위원도 주민 불편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2차례 회의에서 정부는 난색을 표했지만 여야 의원들이 계속 강하게 주장하자 지난해 5월 법안 처리가 급 물살을 탔는데요. 행안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5월 딱 한 달뿐이었습니다. 현수막 개수를 3개 또는 2개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수 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만 행안부에서 하나의 현수막 게시 기간을 15일로 한정하는 시행령을 내놓은 정도입니다. 15일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15일 지나고 또 걸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건 정부가 시행령으로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현수막 개수를 제한해봤자 사실상 관리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도를 들고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구역별로 개수를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한 개의 현수막 게시 기간을 15일로 제한을 두긴 했지만 15일이 지나면 다른 현수막으로 교체하면 되니까 기간을 정한 것도 무의미한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시청자 질문도요. 자, 시야도 가리고 흉물스럽고 이 정당의 정치 현수막 안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에게 찾아달라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당장 법을 개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정치 현수막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당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정한 법안을 다시 과거로 돌릴지는 의문인데요. 법 개정이 안 된다면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 등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여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는 기자 윤수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내일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됩니다. 그 나흘 뒤에 표결이 이뤄지죠. 보고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법사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30분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66분간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6분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법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입니다. 집에만 난무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의 강화를 위해서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정권, 권력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도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구속의 부당성을 적은 쪽지를 들고 영장 내용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이재명이 없는 이재명 구속영장이라고.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역공을 펴기도 했습니다. 야당 대표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 부인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해야 될 이유가 더 커집니까? 검찰이 대장동 의혹을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한 것에 대해 묻자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검찰은 대장동을 어쨌든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토착 비리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검찰 비리입니다. 검찰 비리. 특히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직 검사들 아닙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마침 오늘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을 바로 맞받았습니다. 그 1시간 회견 내용을 판사 앞에서 하라고 말이죠. 여론전 대신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꼬집은 겁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자회견이 끝난 지 2시간 뒤 법사위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체포동의는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심사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사법 리스크를 제거할 기회인데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이유를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방탄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이걸 방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도 계실까요? 국민의힘도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고 언급한 것은 방탄 여론쇼라고 지적했습니다.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두려움에 떨면 말이 강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월 28일부터 5일간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자, 민주당 이 비명계도 단일 대오로 체포동의안 부결로 갈 거라는 소식은 전해드렸는데요. 속내는 이거였습니다. 부결이 끝이 아니다. 부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는 압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비명계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라는 거다.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그렇다는 거예요. 의원들끼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제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필요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비명계 서른 의원도 이 대표 사퇴가 전제돼 있는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당의 단일 대오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대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당 원로들도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심사 받지 한번. 구속이 돼버리면 되면 어때요? 그래. 그 정도의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거저먹으려고 세상을 그러면 되나요? 하지만 이 대표는 당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취재진이 기소 후 대표직 사퇴 여부를 묻자 가정적 상황이라 말하기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주 정도 남았지요. 이 선두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울산 땅 의혹 공세가 굉장히 거셉니다. 당내 경쟁자들뿐 아니라 야당도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김 의원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1,800배가 올랐다는 거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 총선의 예고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아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면 총선 바로 끝날까지 계속 공세를 강화할 겁니다. 팔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요.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저희가 SPC 만들어가지고 펀드 만들어서 사겠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주쯤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겠다며 이미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토착비리, 땅 투기 의혹 이런 것도 고발을 하고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거듭되는 해명에도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1,800배 차익이 사실이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의혹 제기가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땅 밑으로 터널이 뚫리는데 땅값이 1,800배가 올랐다는 말을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마구 짓거려도 되는 겁니까? 채널A 취재진이 만난 김 의원 땅 인근 주민들은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누구를 데리고 와가 저 땅을 5만 원에 사가라 하면 그 사람도 안 삽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저게. 마을 차도 올랐지 이주는 안 올랐어요. 이거 뭐 쓸모가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내 경쟁자들의 공격을 민주당이 이어갈 경우 김기현 의원 의혹은 전당대회 이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정부의 노동개혁 압박이 지원금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양대노총이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177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턴 회계 자료를 안 내는 노조엔 지원금을 끊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의 절반은 이른바 MG노조 같은 곳에 주기로 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 지원 예산은 35억 원, 노조 간부 교육, 조합 법률 상담 명목 등으로 지급됐습니다. 전체 지원금 중 한국노총이 29억 2천만 원, 민노총이 3억 3천만 원을 받아 양대노총이 전체 예산의 93%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부터 양대노총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MZ협의회, 비정규직 등 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예산 44억 원 중 절반인 22억 원을 신규 노동단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회계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동단체를 지원해서 배제하고 그간에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여 최근 5년간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지원된 정부 예산은 모두 177억 원. 여기다 광역단체에서도 1,343억 원 넘는 지원금이 건네졌습니다.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국고사업을 이용해 한국노총을 굴복시키고 길들이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위라며 올해 국고지원사업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회계자료 미제출 시 지원금을 배제하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지원사업 공고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국군 방첩사령부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국방부 재직 중 알게 된 민감한 정보를 체계에 담은 게 문제가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자택에 대해 국군 방첩사령부가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동안 사용했던 PC 등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에 있고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방첩사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가 있다고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국방부 재직 시절 기록과 뒷이야기 등을 모아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새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방첩사는 주로 군인을 대상으로 방첩 임무를 수행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의 경우 민간인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이 군사기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고발해 경찰 수사를 하면 될 일을 왜 국군 방첩사령부가 나선 것이냐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더하기 표시만 나와 있는데요. 뭘까요? 플러스 50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요. 국회의원 숫자를 50명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300명인데요. 근데 왜 늘립니까, 국회의원을? 현재는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요.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려버리는 이 승자독식 선거 체제에서 비례대표가 47석 뿐이라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취지입니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50명 늘리면서 전체 의원의 숫자도 늘어나는 방안이 선거제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의원 수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다들 발언도 조심스러운데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서 그걸 다 비례대표로 활용하면 되지 않냐. 하도 오랫동안 국회가 불신을 많이 받은 데다가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의원 정수를 늘릴 수 구체적으로 몇 명까지 또는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월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요즘 하는 모습들을 보면 세금이 아깝다면서 오히려 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주장했습니다. 정 비례대표를 늘리고 싶으면 지역구 의원을 좀 줄이는 방법도 있잖아요. 국민 10명 중에 8명은요, 한 85% 정도를 차지하는 이 지역구 의원의 비중을 현재보다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요,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증원도 필요하다. 예. 지금 지역구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의원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뭐가 쪼개진다는 걸까요? 상대 당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분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태경 의원의 주장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분당 가능성이 우리 당보다 훨씬 큽니다. 거꾸로 말하면 훨씬 크다는 건 국민의힘도 분당 가능성이 없진 않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맞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사람으로 공천을 하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신당이 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당 창당하면은 보수 분열이 되고 저는 오히려 이준석, 유승민 당이 보수 1당이 될 확률이 많고 그래요? 윤석열 당은 쪼그라들 수 있다. 민주당은 쪼개질 힘도 없어요. 네, 서로 쪼개질 거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저희 여랑야랑에서 2달 전에 좀 비슷한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분열될 것, 손가락이 서로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여야가 상대당을 향해서 분열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열될 것이거든요. 새 당을 차릴 수밖에 없다. 서로 쪼개진다고 서로 굿하고 있잖아요. 그 정당 없어질 겁니다.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친윤, 비윤 갈등을 이유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걸 보면 여야 모두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일단 멈췄습니다.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창용 총재는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잠시 멈춘 것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며 2021년 8월부터 이어온 금리 인상 기조에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연속 7번 금리를 올리며 긴축 고삐를 당겨왔는데 한 차례 쉬어가며 불확실성을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요. 그래서 어느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좀 이렇게 안개가 좀 사라질 때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갈지 말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낮출 만큼 경기가 빠르게 식는데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5%대로 높습니다. 또 미국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금리 인상 카드를 아예 접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자가 2배로 불어난 영끌족은 속이 탑니다. 1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는 거는 다행인데 그 향후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또 오르게 될 걱정이죠.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경기가 더 악화돼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기 흐름이 하반기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워지고 오는 4월 열리는 다음 금통위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서울 도심에서 차량이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91세 고령이었는데요. 경찰은 운전 실수로 보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정색 승용차가 일방통행 도로를 서행합니다. 잠시 뒤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더니 주차 차단기가 다 올라가기도 전에 빠른 속도로 돌진합니다. 놀란 시민이 뒷걸음질치며 간신히 피하고 승용차는 주차된 차량을 충돌한 뒤 그대로 건물을 들이받습니다. 꺾어지면서 빨라지더니 갑자기 차단기가 다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맹 소리 나면서 그냥 확 들어갔거든요. 정면으로 맞았으면 저는 그냥 깔렸을 것 같아요. 이 사고로 건물 유리창 4장이 깨지고 주차된 차량 석 대도 파손됐습니다. 운전자는 91세의 고령자로 다행히 경상에 그쳤습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나무 판자로 입구를 막은 채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공간은 강의실로 수업이 있는 평일이었다면 수강생 수십 명이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을 잘못 밟아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 외에 다친 사람은 없어 운전자를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시속 70km의 속도로 마트 주차장 벽을 뚫고 17m 아래로 추락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17대와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80대 운전자가 후진으로 20m를 달려 버스 정류장을 덮치는 등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해마다 3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고령자 운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 수준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유는 뭔지 또 대책은 없는 건지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4년 전 만 80세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배우 양택조 씨. 지금도 주변에 반납을 권유할 정도로 장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좋은 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금전적으로 자동차 보험 안 내지, 자동차 세 안 내지, 자동차세, 그다음에 주차하느라고 고생 안 하지.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폭과 현행 고령자 기준은 아쉽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건강 상태들이 좋아지고 노인 연령이 이제는 내 나이 정도 돼야 이제 노인이라고 할 수 있어. 돈 10만 원 줘가지고 그게 뭐 돈 10만 원 받으려고 면허 반납할까? 그거는 좀 높여서 줘야 될 것 같아. 실제로 지자체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며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성적은 저조합니다. 지난해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면허를 자진 반납한 비율은 2.6%에 불과합니다. 최근 3년 동안 2%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제가 다리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해야만이 갈 수가 있고요. 안전운전하니까 큰 사고는 한 번도 난 적이 없고. 건강 상태를 보거나 자기가 그 하는 일 좋아하는 거 봐서 더 해야 돼요. 그냥. 차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10만 원으로서는 그 돈이 액수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이나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엔 내려놓기가 더 망설여집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5년마다 받도록 돼 있는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거나 검사 항목을 강화해 반납률을 높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해 연령대별로 혜택을 달리하는 대안도 제시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호텔 객실에 대마 재배 시설 만들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죠. 그런데 한 호텔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대마를 키우고 피웠다고 합니다. 이걸 같은 호텔 직원이 우연히 보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호텔 객실. 침대 옆에 설치된 암실을 열어봤습니다. 형광색 조명 아래 식물을 심은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마약인 대마입니다. 이거 뭐예요? 대마 맞죠? 복층 계단에 올라가 보니 테이블에 말리고 있는 대마가 널려 있습니다. 대마를 키우는 데 쓴 듯한 흙포대와 빈 화분들도 보입니다. 이 호텔에서 직원으로 일한 40대 A씨. 직원용 숙소로 쓰는 호텔 객실에 조명과 배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대마를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키운 대마는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여러 차례 나눠 피웠습니다. 하지만 객실을 점검하던 다른 직원이 대마 재배시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대마초 70g과 대마종자 155개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대마를 피우기 위해 직접 키웠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마를 몰래 키우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중고거래로 금돼지를 사는 척하다가 뺏어서 그대로 달아나던 절도범이 공무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배우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두 남성이 이야기 나눕니다. 왼쪽에 있는 남성이 뭔가를 건네주자 맞은편 남성이 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들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안 사이 300만 원 상당의 금돼지를 거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런데 금돼지를 사겠다며 나온 남성이 벼랑간 물건을 낚아채 달아납니다. 보여주는 순간 자기가 사진을 좀 찍겠대요. 그러고 여는 순간 들고 튄 거예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설마 뛰겠나 싶었는데.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10차선 도로를 넘어서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길을 건너던 시민 2명이 피해자와 합세해 절도범을 붙잡습니다. 제가 소리를 어마무시하게 질렀어요. 남자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니까 뛰어가면서 이제 저를 도와주려고. 피해자를 도운 시민 2명은 대구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에 넘겨진 절도범은 10대 청소년으로 판매자에겐 25살 성인이라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한 공로로 두 교육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한사코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서 재판 도중 도주했던 인물이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 이수진 의원을 포함한 정치인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은 모두 4명.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 부탁으로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알선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김봉현한테 양복을 받은 게 우리 당입니까? 기동민 의원입니다. 비례대표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며 증거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 의원은 검찰이 믿을 수 없는 탈주범에 의존해 거짓 세계에 몸을 담았다며 오늘의 공소장은 곧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수진 의원도 부당한 기소에 맞서 싸우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민주당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을 시켜주겠다고 검찰이 회유했다는 취지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검거 이후 편지 내용은 거짓이라며 입장을 바꾼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조성하려고 했던 스마트 농장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이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북측 관계자가 자신의 목이 날아갈 상황이라며 남측을 강하게 압박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업을 위해 북한 군인 동원 계획까지 세웠는데 경기도가 제때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황해도 지역의 한 개 농장을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시범농장으로 지정, 개선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쌍방울그룹 핵심 관계자 A씨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북측은 이 돈으로 중국에서 자재를 사고 군 인력까지 동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자 북측은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습니다. 2달 뒤 김성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실장이 인력도 직결시켰는데 이전 부지사와 연락이 안 돼 목이 날아갈 상황이라며 경기도 행태에 분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진술들을 확보한 검찰은 북측이 이른바 황해도 돌격대를 동원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방울 측이 스마트 농장 사업비 5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넨 이유를 놓고도 A씨는 상황이 나빠지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경기도가 스마트 농장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적이 없어 대납을 요구할 이유도 없고 쌍방울 측이 북한에 돈을 줬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내일이면 러시아가 이렇게 미사일을 퍼부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목숨을 잃은 양국 군인이 20만 명, 어린아이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민간인만 최소 8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저희를 비롯해 전 세계가 노워, 전쟁을 멈추라고 외쳤지만 러시아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이 상태에서 장기전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엔 공습 사이렌이 멈추질 않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조은하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폴란드 국경 도시 푸셰미실역에서 기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려 도착한 수도 키이우. 밤 9시에도 불이 꺼져 어두컴컴합니다. 러시아가 열 발전소 등을 집중 공격해 전력난이 심각해진 탓입니다.
공격받은 발전소 맞은편 고층 건물은 전쟁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던 이곳 빌딩도 작년 10월 러시아군의 폭격에 유리창이 뜯겨져 나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폭격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 재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한 달 넘는 점령 기간 집단 학살이 벌어진 소도시 부차의 모습에 세계인은 분노했습니다. 폭격에 그을린 주택은 깨진 창문 대신 비닐로 한 길을 막았고 녹슨 뼈대만 남은 건물도 있습니다. Это квартира, но сейчас поставили окна, вставили только, а саму квартиру нет, потому что там перекрытия повреждены от пожара, их надо менять, как они будут делать, я не знаю. 러시아군이 퇴각한 자리에 임시 거처가 들어섰지만 혹한 속 전기도 끊겨 주민 상당수가 떠났습니다. 부상 군인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센터도 찾았습니다. Ось вони справді переповнені і не вистачає, мабуть, кількість персоналу, не вистачає обладнання. 지뢰에 두 다리를 잃었지만 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Коли здохне Путін, только это животное запрограммировало весь российский народ на убийство в Украине. 1년이 지나도 항전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Була ідея, і ми зараз її втілюємо в життя. Це як приклад того, що не потрібно зараз нікого боятися. На своєму прикладі ми показуємо, що ми сильні, ми вільні, тому ми відчинили цей заклад, і це стало бердянським хабом. 머지않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어 우크라이나인들은 오늘도 하루를 버텨냅니다. 키이우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고통 전해드렸었는데요. 침략국인 러시아도 국민들은 괴롭습니다. 사흘 내에 키이우를 함락한다더니 전쟁은 길어지고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전쟁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권갑구 기자입니다. Родина и народ в долгу перед вами. Теперь вы не бывшие заключенные, а бойцы ЧВК Вагнера. 전장에서 반년의 복무를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온 죄수들이 사면을 받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용병 기업이 죄수 4만 명을 우크라이나로 파견했고 숨진 죄수들이 묻힌 곳은 거대한 집단 매장지가 됐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처음 동원령까지 내려 30만 명을 추가로 징집하자 모스크바 등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져 2,300명 이상 체포됐습니다. 1년 전 압도적인 전력으로 키이우를 향한 진군을 명령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사흘 내 키이우 함락이 예상됐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거센 항전으로 끝이 보이지 않고 전차 1,000대 넘게 파괴되는 등 무기들은 바닥나고 있습니다. 침공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동진 저지는 중립국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추진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Хочу вернуться к обычной для меня жизни привычной. Хочу быть тренером обратно по плаванию.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침공은 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질서를 흔들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넉 달이 지났지만 무너진 상권은 회복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이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태원 상권을 되살리자는 행사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됩니다.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게 곳곳에 임대 문의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안에는 각종 공과금 청구서와 구청에서 보낸 피해 접수 신청서가 널려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김흥선 씨는 참사 이후 업종을 일반 음식점으로 바꿨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근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건이 맞지가 않아서 좀 막막한 기분입니다.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다 보니 월세라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냥 가게를 내놓고 다른 데서 아르바이트로 이 월세를 충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가던 술집 같은 곳이 술집이나 뭐 식당 같은 데가 문이 닫혀 있거나 이렇게 임대 문의 같은 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사고 이후로 좀 많이 사람 방문자들이 줄어가지고 그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불 꺼진 이태원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용산구청은 4월까지 매주 토요일 버스킹과 클래식 공연을 개최해 상인들과 시민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이태원을 앞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태원에 거주하시는 주민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서 치유와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와서 재밌게 있어달라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생각나시면 좋아하던 가게들 그리고 맛있게 식사하시던 가게들 그냥 한 번씩 그냥 들여다봐 주셔라 이 정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고속도로 달리던 버스에서도 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화재 소식 공국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선 노란색 관광버스. 창문은 모두 깨졌고 안에선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다급히 운전자를 찾습니다. 운전자가 없어요. 밑에 하는 게 없어요. 호남고속도로 논산나들목 인근을 달리던 25인승 관광버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우회 쪽에 계속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고 있었고 이제 불이 붙자마자 이제 승객하고 차주분은 내려서 그 도로 바깥으로 피신을. 버스 기사와 승객 6명이 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사고 여파로 한 개 차로가 통제돼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선 밑부분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전남 여수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고 선장과 선원 등 3명은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인근에 같은 조업선이 있었나 봐요. 물 보고 이제 바로 가서 이제 사람 옮겨 태운 것 같아요. 뭐 기관실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고. 해경은 어선을 애인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온라인으로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법률 서비스인 이 로톡. 이 변호사 단체들이 이 로톡에서 탈퇴하라고 변호사들을 압박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찾고 상담받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입니다. 한때 개업 변호사의 15%인 4천 명이 등록하며 성업했지만 재작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가 징계카드로 로톡 탈퇴를 압박하자 변호사 절반이 떠났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손해만 약 100억 원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로톡은 현재 존폐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정식 법률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건 규정 위반이라는 변호사단체와 소비자 편의를 앞세운 플랫폼 중 후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니면 이제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소송을 통해 다퉈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무와 의료, 부동산 스타트업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 공을 넘겨받은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플랫폼 분쟁의 향배가 갈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에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눈보라에 항공편은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한인 등산객 3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갓길을 걷던 사람을 거의 칠 뻔합니다. 반려견과 나온 남성은 휘몰아치는 눈보라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합니다. 극심한 눈보라 속에 도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극 기단이 내려오면서 미국 북서부 29개 주 6,500만 명의 주민에게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60cm의 눈이 쌓였고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속 100km를 넘나드는 눈보라에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집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Then I scrolled down and saw a text image of my home, which was no longer intact. Here I am, facing the unknown and not even sure what my next step is. 활주로는 눈에 뒤덮여 항공기 1,600편이 취소됐습니다. 미네소타 등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송전선이 끊겨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교민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 해발 2,000m에서 등산 중이던 60대 남성 등 한인 3명이 숨졌습니다. 킬문 메고 꼭대기까지 갔다가 한 줄 스키장 내려오다가 아발란치에 휩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는 게 무르져 내리면서 덮친 거죠. 눈보라와 강풍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겨울 폭풍이 한 번 더 휩쓸 것으로 예고돼 당국의 각별한 외출 자제 요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호입니다. 여자 프로배구에 외국인 감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흥국생명 김연경과 예스승 아본단자 감독이 다시 만났습니다. 권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한 스파이크로 경기 초반 첫 득점을 이끈 김연경. 그 모습을 바라보던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 남성이 손을 번쩍 듭니다. 리그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흥국생명을 이끌 새로운 사령탑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입니다. 세계적인 팀들을 이끌며 지도력을 인정받은 아본단자 감독은 맏언니 김연경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김연경이 튀르키예에서 선수로 뛰던 시절 페네르바체 감독으로 우승컵을 연이어 들어올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6년 만에 다시 만난 제자가 마냥 애틋합니다. You know, she is one of the best players in the world. I think she is able to adapt herself because she born here. I see one great player for this league especially. 소문만 무성한 김연경 은퇴설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Usually I don't follow the rumors, even in Europe. No, I spoke with Kim. She is happy I am here. I am happy to be here with her and for the team. So we're just thinking and talking about now the game and. 여자 프로배구에 외국인 감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도 지난 17일 미국 출신 아헨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남녀부 14개 구단 가운데 3개 팀만이 외국인 감독과 뛰고 있습니다. 한국 배구의 도전이라며 기뻐한 김연경과 예스승과의 재결합으로 시끄럽던 흥국생명에도 안정이 찾아올지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날은 온화하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밤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공기가 더 탁할 텐데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 미세먼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짙은 안개도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의 경우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지겠고요. 안개의 먼지까지 시야가 답답하다는 점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운전이나 바깥 활동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과 영동, 경북권 남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영동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눈과 비 예보가 있습니다. 건조함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폭설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기온 대부분 영상권에서 출발합니다. 서울과 전주는 1도, 광주는 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7도, 제주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주말 아침에는 살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이틀째 대한민국을 뒤덮은 정치 현수막 공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이 정치 현수막 규제를 없앴다는데요. 현수막 한 장 만드는데 온실가스 2.37kg 배출된다고 합니다. 환경 오염이죠. 우후죽순 상대 욕하는 내용으로 도시 미관 해칩니다. 시야도 가려서 시민 안전도 위협받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꼭 현수막으로 뒤덮어야 정당 홍보가 되는 겁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거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 현수막 공해 방지법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